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어제 그 선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거법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내용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선 알고, 또 오늘 그 바로 이제 그 통과되면서 공수처법이 이게 상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요즘에 참 이상한 것은, 원래 필리버스터는 그 야당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도 이 발언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원해서 서로 이렇게 지그자그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수처법만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임시회의를 짝짝 잘라가지고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참 이런 방법을 쓰면은 어쩌면 공수처법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 그런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어제 4+1 그 협의체, 그 사람들이 그 합의안을 이룬 그 선거법 개정안이 그 통과가 됐습니다. 참 이날 그 보면은요, 어제 저도 생방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방송을 전 봤습니다. 근데 그냥 한국당 의원들은 이 그 단상 그 주변을 딱 이렇게 몰려 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좀 지연 작전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랭카드도 딱 앞에다 이렇게 깔아놓고요.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이런 문구를 쓴 그런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참 웃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수순이죠. 문희상 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서로 이렇게 못 올라오게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냥 꼭 무등을 탄 것처럼 이렇게 끌려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단상에 앉더라고요. 국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난장판입니다. 그래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통과되면은요, 그것을 행정부에서는 그대로 실시하고, 또 선거법은 또 선거법대로 다 시행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40분에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 협의체의 합의안인 이 선거법 개정안은 제적 167명 중에 15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10명, 기권이 1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됐는지는 몰랐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 선거권 그 연령 인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19세에서 18세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을 많이 예상들을 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도요 선거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러면 서로가 또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냥 우기다가 서로 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근데 이것은 현재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죠. 그런데 비례대표 30석에다가 캡을 모자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47석 중에서 30석만 비례 연동, 그래서 50%만 적용을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강력하게, 그래서 석패율을 빼버리고, 그러니 손정심 플러스 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들이 그냥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난동을 부렸다가 결국에서 가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바로 상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그 내용이 어쩌면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선거법이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비례정당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정당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한국당 의원들 중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이렇게 함께 투표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또 2번 하거든요. 그것은 또 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거를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그 한국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고, 그리고 또 한국당의 비례 정당인 그 비례대표제 정당인 그곳에 정당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그로 인해서 이 군소정당이, 그리고 비례대표제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뭐 34당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당이 뭐 15 정당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상으로 보면은 한 100개 정도의 정당이 이렇게 그 선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표용지가 뭐 1m가 넘는 그런 투표용지가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집계를 할 때 전자집계를 할 수가 없고 손으로다가 다 집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다, 이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당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당이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날 공수처법도 함께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수법까지 통과된다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이없이 다
통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수법만큼은 어떻게든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참 시간이 없어요. 오늘로서 이제 그 토론이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바로 이제 다시 임시국회를 개의하면서 바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통과를 시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의당이든 군소 야당에서 어쩌면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양상이 달라진다. 민주당이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군소 그 야당들이, 그러니까는, 그 손정심 플러스 원 그 정당들이 그 원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석패율을 그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패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신 정당이라고 비난을 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합의를 하고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마는 겁니다. 민주당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한국당이 비례대표당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면 비례한국당이 생기면은 이제는 자기네들이 얻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한국당을 추진하면은 그들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들도 배신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므로 한국당이 욕심을 버리고 그들과 물밑 작업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만 그들과 이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한국당도요, 욕심만 버리면 그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너네들에게 우리 한국당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겠다. 민주당보다 더 배려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비한 것 같지만은요,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인들 야바이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래서 한국당이 비례대표당 있잖아요. 비례한국당을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 너네들을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크게 양보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제1당이 되면은 너네들한테 이러한 큰 배려를 하겠다. 바로 비례한국당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법은요, 사실 그들도 그렇게 원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당면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한국당이 거래를 원한다면은 상황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 분위기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수법에요, 독소 조항까지 첨부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뭐 42조의 2항을 첨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그 외에 4명, 천정배, 조배숙, 여영국, 최입배 이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바로
독소 조항을 첨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법은요, 부결시켜야 돼요. 그 조항 때문에 원안에 없던 그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은 완전히 검찰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공수처의 하나의 그 협조하는 힘없는 검찰이 되고 말아요. 그 원안 속에 없었던 어떤 중요한 수사가 착수가 되면은요, 첫 단계에서 이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검찰의 검사들이. 그런데 원래의 법은 뭔지 아세요? 검사들은요, 어떤 수사가 시작되면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 검찰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공수처로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건을 우리 공수처로 넘겨라 그러면은 넘길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기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심은 최선의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민주당의 올무가 청와대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